미국 성인 60%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가운데 15개 주에선 사망자 수가 0명을 기록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방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등 남부 일부 주에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가 부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한일 커뮤니티 간 화합 강화 등 앞으로의 외교 활동 계획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화요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60%가 한 번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어제는 이례적으로 15개 주에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한 번 이상 코로나 백신을 맞은 미국인의 수가 1억 5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성인의 60%입니다. Yesterday, we had a landmark day. More than 60% of people 18 years and older have received at least one vaccine dose. 바이든 행정부가 70%까지 마치겠다고 제시한 목표 시한까지는 한 달 반 남아 있습니다. 다만 백신 맞는 사람 수가 많을 때는 하루 300만 명이었는데 이제는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신의 효과는 사망자와 확진자 지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어제 15개 주에서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2만 8천 명 선이었는데 이 정도면 2차 대유행 전인 작년 6월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코로나 백신은 어느 나라에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브리핑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TF 담당자들은 과학과 공중보건 데이터에 기반해 공평하게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국제 백신 공급 기구는 물론 국가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공급될 수 있다고 설명을 보탰습니다. We will, of course, will be making decisions based on equity, based on ensuring we are providing these vaccines in a transparent manner with the global community through COVAX and also through direct relationships. 아예 안 주는 것보단 나은데 그래도 세 발의 피다. 미국의 백신 2천만 회 지원을 보건운동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잘게 나누기보다는 백신 생산량이나 생산 라인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연방 하원에서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표결에서 찬성 364표, 반대 62표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처리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94대 1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증오범죄에 대한 모든 보고를 검토하고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관리를 배치하고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주와 관련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남부 해안 지역에 이례적인 홍수 사태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남부 해안과 내륙 지역에 최대 18인치 이상의 폭우가 내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 등에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최소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오클라호마, 아칸소 등에서도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주민 3천만여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당국은 일부 남부 지역에는 오는 20일까지 최대 15인치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곳곳에서는 추가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박경재 LA 총영사가 부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박 총영사는 한인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는데요. 인종 갈등에서 비롯된 증오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한일 커뮤니티 간의 화합 강화와 한인사 교육 개발 등 새로운 공공 외교 활동도 계획 중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지난 5월 17일 LA 총영사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박경재 총영사. 첫 업무는 코로나19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따른 폭력 시위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 사회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TF를 계속 운영을 했고
이게 조지 플로이드 사건 때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맞는 시위에 맞는 그런 그 TF로 조금 변형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 동안 확산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LA 총영사관은 법 집행당국과 한인단체들과 공조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피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민원 처리 적체 현상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처음 왔을 때 한 달 정도 예약이 밀렸던가 하는 것을 계속 그 팬데믹 기간에도 이제 하루도 쉬지를 않고 하고 이제 웹으로 예약을 하도록 하고 해서 거의 제가 한때는 오늘 예약하면 바로 내일 예약이 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커뮤니티 간 화합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인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혐오 문제는 인종 갈등에서 비롯된 만큼 인종 간 화합과 이해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내년이 LA 폭동 30주년이기 때문에 그 한흑 이 다른 커뮤니티하고의 그 관계 이것을 좀 강화를 할 예정이고 아주 인종학 그 프로그램 그 교육 과정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교육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가상 도서관을 만드는 그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한류 문화 행사도 열립니다. e스포츠 강국인 한국의 신한류 확산을 위한 제1회 총영사배 e스포츠 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외교 활동으로 e스포츠 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UC 어바인에 있는 그 관련 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외에도 한인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등 한인 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살 여학생의 뺨을 때리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마스크 쓰는 문제를 두고 말싸움이 시작되자 이를 목격한 운전기사가 다가가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린 학생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버스 기사는 학교 측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홧김에 학생의 뺨을 한 번 때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해당 운전기사와 학생 간의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해 8월에도 마스크 착용 문제 때문에 학생의 팔을 잡아당긴 적이 있습니다. 한편 운전기사에게는 아동학대와 폭행, 괴롭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팬데믹 이후 방어 목적으로 총기 판매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국 총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1%나 급증했는데요. 사회적 불안감이 총기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에도 전체 총기 판매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총기 판매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총기를 구매하기 바쁩니다. 취미 활동부터 자기 방어까지 구매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I have a child, I feel like I need to protect myself. 최근 이런 총기 구매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올해 첫 4개월 동안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조회 건수는 1,60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1% 증가한 수치입니다. 팬데믹 이후 총기 소지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Every time a stimulus check hits, the lines go around the corner. There's a tremendous amount of people still buying firearms for home defense this year. Also a ton of interest in concealed carry classes and in concealed carry firearms this year. 총기 구매 연령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총기 안전 교육 시설들은 모든 성인의 총기 구매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노인들이 많아졌다고 전했습니다. Now during the day, several times a week at 10 in the morning, we have our Silver Bullet Club, which is for 60 plus.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은 물론 민주당의 총기 규제 정책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총기 난사 사건도 전국의 기록적인 총기 판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올해 총기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오는 금요일 두 정상이 만날 예정인데
방미 일정과 주요 의제를 조국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출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무명용사 참배로 공식 방미 일정을 시작하는 문 대통령은 미 의회를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과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 22일 새벽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과 백신 협력 방안, 한반도 비핵화 재가동을 위한 한미 공동 노력, 반도체, 배터리 협력 방안 등을 의제로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방미 마지막 날엔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그레고리 워싱턴 DC 대주교를 예방한 뒤 애틀랜타에 있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 생산 현장도 방문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간 23일 저녁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위안부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온라인 영문 사료관이 처음으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미국 위안부 피해자 인권단체에 따르면 오는 8월 UCLA 한국학연구소 홈페이지에 온라인 영문 아카이브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군문서 한 30건 하고요. 연합군 문서도 한 30건. 거기에다가 이제 생존자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군의관이라든지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인터뷰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영상도 영어로 다 자막을 넣어가지고 올라갈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 재판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아니면 어떻게 다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설명 자료도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 위안부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선 현장 교육이 중요한 만큼 미국 선생님과 교육계가 역사 수업 등의 온라인 영문 사료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UCLA 한국학연구소와 고려대 미국법센터 등은 온라인 영문 사료관에 올라갈 자료를 소개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값이 최근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금 가격이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영향으로 최고치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1% 상승한 1,868달러에 마감했으며 이는 지난 1월 7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미 국채의 수익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달러와 가치가 급락하면서 금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바트레이드 수석 분석가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지면 금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면서 앞으로 1,900달러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투자자들도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금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미국에서 대장암 예방을 위해 권고되는 대장 내시경 시작 연령 기준을 45세로 낮췄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 USPSTF는 최근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대장암 발생률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장암 선별검사 시작 연령을 현재 50세에서 45세로 낮추도록 권고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대장암 위험을 지닌 사람은 물론 대장암 가족력 등을 포함해 위험 요인을 지니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특히 이번 권고 조치에 따라 대부분 건강보험회사는 검사 비용을 전액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장암은 미국에서 암 사망 원인 3위의 암이지만 정기 검진을 받을 경우 조기 발견을 통해 치료나 완치가 가능합니다. LPGA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뱅크 오브 호프가 LPGA 대회의 최종 우승자를 맞추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에서 열리는 LPGA 매치 플레이에서 우승자를 맞추는 온라인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 참여는 뱅크 오브 오프의 웹사이트를 통해 LPGA 매치플레이 토너먼트의 우승 선수를 예상해 선택하면 되며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마사지 체어를 비롯해 가전제품, 호텔 숙박권, 골프 라운드 이용권 등이 제공됩니다. 이벤트 마감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가 오는 2024년까지 생산하는 모든 차종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로 100% 전환합니다. 람보르기니는 앞으로 3, 4년 내로 자사 차량의 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포트폴리오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만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일반 하이브리드 방식의 자동차와 같이 개솔린 엔진과 배터리를 결합한 형태로 전기만으로도 일정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람보르기니 측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환하기 위해 브랜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8억 달러를 투자하고 오는 2030년까지는 완전 전기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9일째 계속되면서 어린이 61명을 포함해 2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양측의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붉은 섬광이 번쩍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새벽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다시 공습했습니다. 전투기 60대가 30분간 정밀유도탄 100여 발을 쏟아부으며 가자 지구 내 하마스 지하 터널 15km와 로켓포 발사대 등 65개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الناس لسه نايمة. شايف كيف؟ اضطرينا نجري في الشوارع في العتمة مش عارفين حالنا وين بدنا نروح وين نجري كل الأمة كل الشارع كل الدنيا صارت تجري صار الدمار زلزال. 하마스도 로켓포 90발을 쏘며 대응했습니다. 무력 충돌 9일째 어린이 61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에서 213명, 이스라엘에서 12명이 숨졌습니다. 가자 지구에선 5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속속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마실 물과 음식, 제한적인 전기 공급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선제 공격을 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계속 공격하겠다는 뜻을 밝혀 중동의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ודבר נוסף, אני בטוח שכל האויבים שלנו מסביב רואים איזה מחיר אנחנו גובים על התוקפנות נגדנו, ואני בטוח שגם הם יפיקו את הלקח.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하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President Biden spoke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yesterday and expressed our support for a ceasefire. 유럽연합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길을 열어야 한다며 양측에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 고 손정민 씨가 실종된 날 새벽 한강물에 입수하는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이 손 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미확인 소문들이 너무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새로운 목격자는 당시 낚시 중이던 7명입니다. 목격자 5명은 새벽 4시 40분 무렵 누군가 수영하듯 강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 2명은 물에 들어갈 때 첨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건 응급 상황으로 보이진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20분 뒤 자리를 떴는데 강에서 나오는 사람은 못 봤다고 했습니다. 이 입수자가 손정민 씨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래 실종됐다 연락이 되지 않는 남성 6명의 소재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강으로 들어간 사람이 손 씨라 해도 의문은 남습니다. 손 씨와 친구 A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은 새벽 3시 38분. 혼자 자고 있던 A 씨를 누군가 깨운 건 4시 27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격자들이 물에 들어가는 걸 본 건 이보다 10분 이상 더 지난 시점입니다. 당일 기온이 13도로 쌀쌀했던 데다 술에 만취한 손 씨가 수영을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건이 미궁 속에 빠져 있다 보니 인터넷엔 근거 없는 의혹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손정민 군이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또 그 사람을 업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민이가 물속으로 던져지며 물보라를 일으킵니다. 망을 보던 중고생들은 겁에 질려 미친 듯이 뛰고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경찰이 신속히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사실인 양 퍼지고 있어 수사에 혼선이 발생하거나 수사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보다는 수사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육군의 한 부대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 격리 중인 병사 수십 명을 부대 내 작업에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겁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부대입니다. 얼마 전 부대 내 작전 도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주변 경사면에 장병들을 동원해 잔디를 심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물넘침이나 소사가 쓸어낼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투 진지공사 때 떼작업을 한 거예요. 당시 부대 측은 휴가에서 복귀해 격리 중이던 병사들까지 작업에 전원 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작업에 투입된 격리병사는 40여 명.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은 2주 격리하도록 하는 국방부 지침을 어긴 겁니다. 심지어 땡볕에서 일하며 마스크도 제대로 안 썼고 일부 간부들과 격리병사들이 한데 뒤섞여 작업했습니다. 병사들은 당시 간부들이 사단장이 곧 부대를 방문하는데 작업을 빨리 끝내려면 격리자들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간부는 잔디 씨앗을 사다 놨는데 그걸 심으면 사단장이 올 때까지 안 자라기 때문에 이미 자란 잔디를 옮겨 심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단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대는 격리자 동원은 육군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알고 보니 국방부 수칙과 별개로 육군만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격리자도 제한적으로 부대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별도 지침을 만들었던 겁니다. 분리를 하는 목적 자체를 지금 어긋나 버리는 거잖아요. 지침들을 좀 기형적으로 적용시키는 거는 감염 예방의 목적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재가 시작되자 군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철원 육군부대에서 격리병사를 포함해 27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그동안 군에선 89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중국 선전에서 75층의 초고층 건물이 좌우로 크게 흔들려 사람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건물 옥상의 하얀 구조물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전자제품 판매장과 사무실이 입주한 SEG 플라자로 지난 1996년 준공됐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18일 낮 12시 30분쯤 건물이 흔들린다는 입주자 신고가 들어왔고 관리실은 방송을 통해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수백 명의 사람이 무사히 건물 밖으로 피신했지만 현지 당국은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선전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아 건물 흔들림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과 국경을 맞댄 세우타에 하루 사이 5천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스페인령 세우타는 가난과 전쟁에서 벗어나려는 이주민들이 많이 유입하는 유럽 지역 중 한 곳인데요. 스페인 정부 대변인은 스페인 당국이 모로코와 세우타 국경지대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인 지난 17일 이주민들이 대거 몰려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불법 이주민들은 수 킬로미터를 헤엄치거나 보트를 타고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페인 외교부 장관은 스페인 정부는 이주민들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주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반려견 산책 중 벌어진 말다툼에 시민 3명이 숨지고 경찰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6일 엘라베마주 버밍햄시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러 나갔던 에드킨스와 코트니 애슐리는 한 남성을 만나 반려견을 둘러싼 언쟁을 벌이다 남성이 쏜 총에 숨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총을 쏘고 도망간 용의자는 숨진 여성의 전 애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용의자는 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찾아온 경찰에게도 총을 쏴 4명을 부상 입히고 결국 경찰이 쏜 총탄에 숨졌습니다. 미국 브로드웨이 재개장 소식에 이어 이번엔 파리의 물랭루즈가 9월 재개장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3월 12일에 폐쇄된 뒤 약 18개월 만에 문을 여는 건데요. 물랭루즈의 총감독은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면 수용 인원을 본래보다 50% 줄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당국은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6주간 실시한 문화시설 봉쇄 조치 완화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과거 미인 대회는 성을 상품화한다는 정치적 비판의 주요 대상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막을 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표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미스 유니버스, 이 말은 해야겠어요입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인데요. 싱가포르 대표가 자국의 국기를 연상케 하는 의상을 입고 런웨이에 나섭니다. 망토를 잡고 뒤로 휙 도는 순간 아시안 혐오를 멈춰라 라는 구호가 크게 쓰여 있죠. 코로나19로 늘어난 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무지개색 화관을 쓰고 무대 위에 오른 우루과이 대표도 한번 볼까요? 증오와 폭력 배제 그리고 차별을 멈춰라 라는 의미를 담은 의상을 입었는데요. 군부 쿠데타로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미얀마 대표는 미얀마를 위해 기도를 이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와 관객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그간 미인 대회는 참가자들을 상품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온 게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AFP 통신은 최근 여성의 권리와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세계 최고 보호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집 앞에 몰려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백만장자가 억만장자에게 시위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아마존의 CEO이자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집 앞에 손팻말과 확성기를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시위를 열기 위해서인데요. 얼핏 보면 일반적인 시민 활동가 같은 이들의 정체는 애국적 백만장자들이라는 단체의 회원들로 이들 역시 부자 증세의 대상이 되는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건데요. 이들은 뉴욕과 워싱턴 DC 등 곳곳을 돌며 부자 증세를 지지하는 홍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제프 베이조스는 미국의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막대한 부를 볼 때 반드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정재계 인사의 상징 건물을 돌며 시위를 펼칠 거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벨루가라는 흰 고래는 귀여운 외모와 온순한 성격으로 동물원에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러시아에서 이 돌고래를 학대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벨루가 발로 찬 조련사입니다. 돌고래와 교감하는 조련사. 이내 행동이 180도로 돌변합니다. 갑자기 맨손으로 벨루가를 때리고 발로 차는데요. 훈련 중 흰 고래 벨루가들이 말을 안 듣는다며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러시아 한 수족관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 동물 학대가 담긴 영상에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현지 동물보호단체는 SNS를 통해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이라며 규탄했는데요. 목격자의 말을 인용해 이 조련사가 이런 학대를 처음 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아쿠아리움 측은 벨루가들이 다치지 않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조련사의 행동은 벨루가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주유소가 손님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황당한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돈 없는 판촉 행사, 성상품화 비난입니다. 중국 광동성의 한 주유소에 수영복 차림에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서 있습니다. 1위안, 우리 돈 175원을 더 내면 고객에게 수영복 차림의 직원이 주유를 해주는 행사에 동원된 겁니다. 문제의 주유소, 왜 이런 행사를 기획했을까요? 지난 1일 노동절 연휴를 맞아 장거리 여행을 위해 기름을 넣으려는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자 차주들의 지루함을 달래주려는 의도였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광동성 당국이 제동에 나섰습니다.
여성의 신체 노출을 악용한 사례라며 저속하고 반사회적 주유소 행사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당국의 엄격한 규제에도 비슷한 판촉 행사가 잇따르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 이상으로 5월 18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